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훌쩍 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들도 있고 더 큰 평수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자일수록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계획 세워보시죠.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 대치동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 그 음마아파트. 네. 야, 음마아파트 재건축 얘기 들은 지가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합장을 갖다가 첫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네. 하면은 어떤 사업에 진행하는 그 조합의 우두머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우두머리를 뽑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가 추진위원장이었나요? 네, 아니 그 전까지는 이제 추진위원장들을 직전에 그 추진위원장들을 만들지 못하고 결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승인을 하고 도계위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이제 추진위원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장이 이 조합들을 결성을 해서 사업들 추진위원장을 만들고 앞으로 사업 승인이라든지 또 관리처분 인가까지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대표자를 선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그 재건축 사업의 일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 안에서 여러 번의 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층수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와의 그 뭐 용적률 협의라든지 예.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의 진척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뭐 여러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음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었고 네.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뭐 밈 같은 것도 돌아다닌다고 해요. 지금 그래요. 이 정도 속도로 된다라면 1992년도쯤에나 입주를 해서 뭐 IUC가 디너쇼 하는 그 시기 때나 갈 수 있는 1900 언제요? 2072년? 2070. 아이유가 디너쇼를 하는 네. 시기에. 예, 그 정도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조합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 재건축 사업이 뭐 겉으로 볼 때는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황금알 같은 사업인데 그 과정 안에서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네. 또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그 납부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GTX라는 이 고속 그 광역 기차가 열차가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밑에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얘기들 왜냐하면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뭐 내력벽 관련된 내용들 또 그 철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결국은 이 음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했지만 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단지를 바라보는 시각들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한 발 빼고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뭐 시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일정하게 뭐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하고의 그 의견들도 그 조율을 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IUC가 디너쇼 할 때까지 못 본다는 거죠. 당기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재건축 단지들 보면서 사업을 계속 못 나갔던 곳들이 집값도 올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 가치가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재비도 올라가고 금융비도 올라가고 또 하다 보니까 조합들의 그 분담되는 금액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추진위원장을 이제 그 당선을 시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좀 속도를 좀 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전체적인 그 일지가 그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큰 게 사실인데 주변 신축보다 또 재건축 단지 거래가 더 활발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신축 단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끝나서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은 투자보다는 그
실거주에 가까운 네, 그런 개념인데 지금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통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다 보니까 뭐 재건축 시장에 일정한 그 투자 자본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완공된 이후의 가치까지도 보다 보니까 이 완공됐을 경우에 가격선까지 고려하면 주변에 있는 신축 단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그 단지 거래, 결국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에 발을 떼려고 하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재건축 단지의 거래량이 한 82건 정도 나왔어요. 전체 거래량으로 보면은 뭐 적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가격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 높은 가격선 안에서 82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구라든지 서초구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 보면 한가람이나 청아 아파트, 뭐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 이태원 일대에 있는 그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서초구에 이주하고 있는 그 신동아 아파트 1차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아까 음마 아파트가 82건 정도 되는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한 50건 정도 되는 거 보면은 그거 대비했을 때도 뭐 한 20-30% 정도는 이상 좀 거래가 좀 많은 그 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에 이제 뭐 관심이 쏠리는 거는 내년에 서울에서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확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계속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좀 약간 좀 사짜 냄새가 나긴 나는데 내년 물량 자 어쨌거나 하반기 분양 시장 우리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분양 시장은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사자 냄새는 싸다 그 말이 이어지는 곳들은 잘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그 요구하는 가격보다도 좀 높다라고 하면은 분양 시장이 어느 순간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갔던 게 식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요즘 분양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 시장이라는 거는 주변 신축 단지보다 가격이 좀 싸고. 저렴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 예, 시세 차익도 예.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세랑 비슷한 수준에다가 앞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신축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그럼 오늘이 제일 싼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신축 단지를 그 사시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뭐 투자나 수요자들의 그 인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지금 보면은 뭐 6배가 올라서 평균 6대 1 정도 되는 그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물량 대비했을 때 수요가 많은 거 해서 경쟁률을 뽑아내다 보니까 착시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률만 가지고 분양 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 안에서 지금 당장은 뭐 비용이 견인을 하는 그 분양 시장과 인플레이션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들이 수요자들이나 분양자, 청약자들한테 전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그 분양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냐? 주변의 신축 단지하고의 뭐 차별성이 굉장히 차이가 안 난다면 뭐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 시장, 뭐 신축 5년 이내에 있는 주택 시장을 뭐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건설사들의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새 집 살고 싶은 욕구는 있고 네. 그래서 새로 이제 어렵게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네. 요즘은 갈수록 새로운 아파트들의 품질 문제 네. 들어가면서부터 하자도 많고 좀처럼 개선도 안 되고 네. 심지어 무슨 차댈 데도 없고 네. 이런 거는 정말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뭐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지만 네.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그런 화면을 보시고 저 보고 말고 화면을 보시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 송 대표님이 뭐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런 와중에 하반기 분양 네. 키워드가 재밌네요. EX100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이거 뭐예요? X100입니까? EX100입니까? 뭐 EX100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그다음 익스프레스. 100은 네. 100km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광고 회사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뭐 좀 별로 뭐 세련된 그 문구 같지는 않은데 뭐 EX100이라고 해서 결국은 주택 가격하고 교통망하고 연결성이 큰데 지하철하고의 그런 속도감이나 어떤 출퇴근 거리의 시간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그 빠르면 빠를수록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렇겠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을 해 본다면 아니 이렇게 100km까지 낼 정도의 그 구간이라면은 얼마나 그 구간과 구간이 멀리 그 형성되어 있냐라고 판단도 해볼 수 있고 주요 업무지하고의 거리가 멀다라고 반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일상성도 올려주고 어떤 직주 근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긴 한데 뭐 GTX, ABC 노선 뭐 이런 예. 주요 지역하고 서울의 중심지를 지나가는 그 노선하고 좀 다르게 뭐 지금 뭐 월판선이라든지 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주택 시장을 접근을 하고 호재로 판단을 하고 하시다가 예전에 GTX 호재가 너무 거품을 형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꺼지는 것들도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펀드멘탈이라든지 단지 규모나 앞으로 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그 문구에 너무 현혹된다라기보다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가격,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또 분양가가 또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잘 판단을 해보면서 주변 단지하고 좋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분양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 이상 네. 되는 가구는 이제 공공 분양 청약의 혜택이 확대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예전에는 3명 정도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들이 있었는데 예, 3명 이상. 네, 근데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저출산을 뭐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3명이 아니라 한 2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점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으면은 결국은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들도 있다 보니까 3자녀에서 2자녀로 하면서 청약 기회로 넓혀줍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들고 이거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낮춰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2명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막혀서 어떤 분양 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공공 분양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예, 있는데 예. 뭐 한 그 월소득이 한 600 후반 정도 되는 수준은 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 800선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제 분양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지금까지 그 뭐 자녀를 3명 정도 낳고 자녀들하고 뭐 좋은 그 생활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갖고 있었던 혜택들이 좀 박탈되는 그런 느낌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자녀 3명이신 분들이 잘 계산을 해보면은 이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심보다는 지금 저출산의 문제들 또 인구 구조에 대한 그 문제들의 심각성을 가져오는 과정 안에서 또 주택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표님, 지금 이 우리가 이제 뭐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과연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집값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오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이 이제 무릎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아직 바닥은 확인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네. 가계 대출은 주담대 중심으로 뭐 늘어나고 있는 거 분명하고 네. 거래량도 느는데 문제는 이게 호가는 올라가는데 매물도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이제 결국 집값의 향방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뭐 네.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추가적으로
뭐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집이 있는데 3억 있는 사람에게 1억만 빌려주면은 집을 못 사는데 2억을 빌려주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수요를 키워버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런 거래량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호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부동산원에 나오는 자료들 자체에 가격 상승분을 보면은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뭐 수요자가 집을 사는 그런 구조인데 호가는 그 수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장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자하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라는 거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매도자, 매수자가 네. 접점이 맞아야 예. 거래가 되는 건데 사는 사람은 이 가격보다는 조금 시세에 올라가는 수준 상향 정도의 그 가격선을 원하고 매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미래에 대한 그 가치까지도 부여를 하면서 팔다 보니까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고 가격선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과한 호가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시장에 예. 물량이 쌓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